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분위기 좋은 카페. 커피 향기를 따라 아침 일찍부터 이곳을 찾은 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오연혜. 조심조심 설레이는 걸음을 내딛는 그녀는 바리스타의 꿈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일단 너무 기쁘고요. 내 인생의 첫걸음을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을 해서 훌륭한 바리스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을 응원하는 특별한 이야기. 장애인 바리스타 창업 육성 교육 행복 드립 카페. 그 첫 시간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한 용인시장님과 커피 공익기업 때레노 대표. 장애인 여러분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제도는 다양합니다만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창업 육성 교육과 일자리 창출은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청 내 공간에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해서 앞으로 장애인 여러분이 더욱 참여를 많이 해서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때레노는 단순히 커피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공익적 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창업 육성 교육은 단발성이나 일회성이 아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애인분들의 교육과 창업 그리고 사업체 유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커피의 효능 중에 하나는 피로 회복이잖아요. 저희 때레노는 장애인분들이 힘차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이고 커피처럼 좋은 향기를 내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곁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연혜 씨 여기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막힙니다. 네. 앉으시죠.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젝트. 앞으로 10번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 바리스타의 탄생을 함께 하시죠. 교육실로 갈까요? 교육실로 갈까요? 네. 열심히 하세요. 첫 번째 교육을 위해 멋지게 옷을 갈아입고선 연혜 씨. 앞으로 10번의 교육 프로젝트를 함께 해볼 텐데요. 꼼꼼하게 자료를 살피는 모습. 그녀의 커피가 벌써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때레노 시대에서 커피 로스팅하고 교육을 맡고 있는 노현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뵀는데 이름도 너무 예쁘시고 이름만큼 얼굴도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말씀도 나눠보니까 차분하게 말씀도 잘하셔서 수업도 되게 차분하게 잘 따라오실 것 같아요. 첫인상이 되게 좋아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저도 장애인 교육은 처음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좀 시선을 맞춰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나름 자료도 많이 찾아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걱정은 많이 돼요. 각오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육을 할 생각이고요. 해서 저도 이 직업을 선택해서 너무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도 저랑 같이 커피 공부를 해서 내가 커피 공부를 시작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즐겁고 재밌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교육 내용을 알아볼까요?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첫걸음. 커피의 매력과 맛, 유래를 알아봅니다. 커피의 향기로운 유혹을 따라가 봅니다.
바리스타 창업 육성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을 맡은 노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육에 저를 서브해 주실 저희 때레노의 바리스타 김동열 바리스타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연희 씨 여기 같이 오늘부터 공부하실 동기생. 연애 씨에게 동기생도 있네요. 커피에 소녀 감성을 더한다. 매력적인 바리스타를 꿈꾸는 교육생 오연혜. 조금은 수줍은 얼굴. 커피만큼이나 향기로운 미소를 가진 교육생 이태환. 이들이 만들어가는 맛있는 커피 이야기 행복 드립 카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요. 커피의 전설에 대해서 먼저 시작할 건데요. 혹시 커피의 전설이나 유래에 대해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있습니다. 책에서 우연히 봤어요. 아, 정말요? 어떤 거 보셨어요? 일단 칼디의 전설인데요. 네네. 일단 칼디의 전설은 이렇게 염소를 키우는 목동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염소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 염소를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염소를 유심히 본 결과 빨간 열매를 먹고 있으면 염소가 흥분을 하고 또 멈추면 얌전해지고 눈이 또랑또랑해지고 그래서 이 이 목동도 그 빨간 열매를 먹어봤는데 이게 힘이 솟으면서 이렇게 상쾌한 느낌을 받아서 이게 따서 숙녀들한테 갖다 주었는데요. 그 숙녀들도 이걸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해본 결과 이게 잠이 안 오고 잠을 쫓아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이게 음료수나 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거를 먹고 잠을 안 잔다는 전설이. 네. 공부를 미리 해오신 거예요? 와, 우리 오연혜 교육생 미리 공부하는 모습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는 대단한데요. 것처럼 칼디의 전설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칼디의 전설은 목동이 염소를 돌보던 중 붉은 열매를 먹고 흥분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열매를 먹어보니 피로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원의 속녀들은 이 열매를 악마의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 모두 불태우려 하는데요. 태운 열매에서 좋은 향이 나는 것을 느꼈고 물에 타 마시기 시작하면서 커피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잠을 쫓는 음료 혹은 병자를 치료하는 음료로 사용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잠을 쫓는 효능이라는 게 바로 커피의 성분인 카페인 성분 때문에 그런 효능이 있는 거예요. 커피의 카페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약간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페인의 효능, 졸음 방지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더부룩한 배를 진정시키고 다이어트와 혈액순환 효과까지 이 모든 게 커피의 효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말씀하셨듯이 졸음을 쫓는 효과가 있어서 뭔가 일을 해서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커피를 마시면 이런 카페인의 효능 때문에 일의 능률도 상승시켜주고 그리고 또 더부룩한 배를 진정시켜준다라는 게 카페인에는 그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지방 분해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줘서 뭔가 기분 전환 이런 거에도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커피를 내려 먹거나 했을 때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말려서 냉장고 안이나 신발장 안에 넣어 놓으면 그 탈취 효과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악취를 다 잡아 끌어들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활용하셔서 방향제로 사용하셔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효과들이 몸에 좋은 효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커피들은 아무 커피나 다 이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신선한 커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커피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는 거 있으세요? 유통기한이요? 네. 커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우리 교육생들 당황하셨어요. 커피는 신선도 식품입니다. 좋은 보관 상태에서 로스팅을 한 지 3일에서 14일 이내에 먹는 것이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하고요.
한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커피는 원래 그 판매되는 원두를 보면 거기 유통기한이 보통 1년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커피 그 씨앗에서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원두 상태가 되면요.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 산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갓 볶고 나서 3일 정도 숙성을 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다 소비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신선한 커피를 마셨을 때 방금 말했던 카페인의 효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커피를 맛 볼 때 커피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700~800여 가지의 풍부한 아로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느끼냐? 뭐 다 느끼긴 어렵겠죠? 근데 거기 제가 커피의 맛하고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 그림에 그 사람의 혀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 혀에 보면 단맛, 신맛, 쓴맛 이렇게 잘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끝에, 혀 끝에가 단맛이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끝에가 안쪽이 쓴맛을 많이 느끼는 부위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커피를 그냥 후루룩 마셨다. 그냥 꿀꺽 삼켰다. 그러면 어떨까요? 쓴맛. 쓴맛만 나겠죠? 네. 그러니까 커피는 쓰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게 된 게 그냥 후루룩 삼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부터 수업을 하시면서 두 분은 커피를 맛보실 때 혀에 골고루 커피를 묻혀가면서 음미하면서 드시면 달콤한 맛, 그리고 그 혀의 양쪽 끝에서는 커피에서 나는 신선한 과일의 그 신맛, 그리고 또 쓴맛, 이런 걸 다양하게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커피의 맛을 표현할 때 크게 4가지로 표현을 해요. 단맛, 신맛, 쓴맛, 그리고 바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디는 뭐냐면요, 뭐 바디감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입에 물을 머금었을 때랑 우유를 머금었을 때 질량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농도가 짙은 커피를 마시면 바디가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디가 좀 가볍다 이렇게 되는 거는 농도가 좀 연한 거.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맛이 나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연습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신선한 커피, 신선하지 않은 커피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선한 커피랑 신선하지 않은 커피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뭐 저랑 여기 김동열 바리스타랑 커피를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두 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커피의 맛과 풍미를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신선한 커피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제조일자 선별법. 신선한 커피는 제조일자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죠.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커피는 신선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후각 선별법은요. 신선한 커피에서는 좋은 향이 나지만 잘못 보관되거나 오래된 커피는 태우기 전 담배 향이 난다고 하네요. 당연히 맛도 달라지겠죠. 신선한 커피의 깔끔한 맛과 달리 신선하지 않은 커피에서는 짜거나 쓴맛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도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을 머금을 때 잘 부풀어 오르는 신선한 커피. 반면 원두 입자가 엉겨붙는다면 신선하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맛있고 향기로운 커피를 위한 신선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자, 공부를 다 했다면 이번에는 실전! 신선한 커피 찾기! 향과 맛, 바리스타라면 민감한 미각과 후각도 중요하겠죠. 원두를 갈아내고 커피를 준비하는 선생님의 손이 분주해지고, 우리 교육생들 긴장하지 마세요. 커피를 분쇄를 했어요. 이거는 똑같은 커피인데 하나는 한 달 이상 된,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 된 커피고, 하나는 3일 이내에 볶은 커피예요. 한번 향을 한번 두 개 맡아볼까요? 그냥 향을 맡아보고 어떤 게 신선한 커피 같다 하고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3일. 어떤 게 신선한 것 같으세요? 아까트. 이거요? 한번 맡아보실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이거요. 아, 어떤 거요? 이거요. 아, 이게 신선한 거 같으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분말이 물을 머금었을 때 변화를 지켜보세요. 어때요? 거품이 올라오고 있어. 이게 거품이 올라오고 네. 거품이 올라오지 않네요. 네. 이게 빵빵하게 부풀면서 꼭 머핀 같죠? 지금 두 분 다 잘 맞추셨어요. 신선한 커피를 고르신 게 바로 이쪽. 그리고 이건 오래된 커피.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집에 내가 어떤 원두를 갖고 있는데 이게 신선한 건지 혹은 오래된 건지 알아보고 싶으면 이렇게 핸드드립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맛도 봐야겠죠? 물을 머금었을 때 향도 좀 느껴볼까요? 어때요? 이거 맡아보니까? 쏘는 듯한 어, 그 향기가 나요. 좀 강렬한 느낌이 네. 드세요? 분말이 물을 머금었을 때 이거는 거품이 좀 많은 편이죠? 저 거품 많이 나. 거품이 많이 나죠? 지금 따라드리는 게 신선하다고 말씀하셨던 커피예요. 조금씩 먹고 느낌을 한번 말해볼까요? 연애 씨 먹어봐도 돼요. 오래된 커피랑 신선한 커피랑 한번 맛보세요. 방금 우리 어떻게 쓰면서 네. 무게감이 바디감이 너무 무겁고 너무 써요. 오래된 커피가요? 네, 오래된 네. 커피 맛 볼 때 어떻게 맛 봐야 되는지 혀에 네, 굴려가면서 혀에 굴려가면서. 네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신맛이 느끼면서 달콤한 맛. 아 그래요? 네, 씁쓸하고. 향기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신선한 커피가 향기가 더 좋죠? 네. 네. 오래된 거는 분쇄해서 냄새를 맡았을 때도 향이 어땠죠? 향기가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그죠? 두 개 딱 비교했을 때 확실히 향이 확 나는 게 있고 좀 덜 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서 탄산가스가 계속 날아가고 그 안에 산소가 침투를 해요. 그게 바로 산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탄산가스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향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향기 성분이 다 날아가고 점점 부패가 되는 과정이에요. 오래된 거는 향기가 없었죠. 그리고 먹어봤을 때도 그냥 좀 씁쓸한 느낌? 씁쓸한 느낌. 전혀 뭐 아로마 같은 걸 느낄 수 없었고 근데 신선한 커피는 뭐 눈에 보이게끔 가스가 많으니까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향도 코에 톡 쏘는 향도 많이 나고 마셨을 때 뭔가 과일에서 느낄 수 있는 상큼한 신맛 이런 거 느끼셨죠? 네, 달콤하고 상큼하고 또 이런 거를 비교해 보시면 내가 오늘 집에서 뭐 선물 받았던 원두라든지 내가 마트에서 구입한 원두라든지 이런 유통기한도 한번 보시고 내려 먹어보면서 이게 오래됐는지 신선한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카페인은 몸에 좋은 효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커피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신선한 커피라는 걸 오늘 알아두신 거예요. 신선한 커피를 찾아냈다면 직접 만들어 볼까요? 가장 기본으로 신선함 그대로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우리 교육생들의 커피 맛 벌써 궁금해요, 궁금해. 이제 우리가 이 핸드드립이라는 걸로 커피를 내려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드리퍼예요. 드리퍼. 네, 드리퍼. 그리고 드리퍼를 받쳐주는 이 유리 주전자가 서버. 그리고 드립이 잘 될 수 있도록 드립이 용이한 드립 주전자. 드립 두전. 네. 그리고 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머그컵도 필요해요. 머그컵. 그리고 적당한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 드리퍼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좁고 이거는 굵은 거다.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보시면 구멍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구멍이, 큰 구멍이 이렇게 하나 놓여져 있고 깔때기 모양으로 있는 게 있고 네. 이거는 부채꼴 모양으로 돼서 구멍이 3개가 나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달라요. 다르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울퉁불퉁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만져주세요.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이게 커피가 내려오는 길이에요. 이거를 리브라고 하거든요. 갈비뼈 아시죠? 갈비뼈. 네, 갈비뼈 영어로 리브잖아요. 갈비뼈를 연상하면 되는 거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서 커피가 잘 내려오는 거예요. 모양이 다른데 이 모양이 다른 거 가지고 맛이 틀리냐? 그걸 한번 맛을 볼 거예요. 이게 모양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 각 회사에서 추구하는 맛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내렸을 때 어떤 맛, 요걸로 내렸을 때 어떤 맛, 요거를 한번 맛을 보실 거예요. 부채꼴 모양의 드리퍼가 바로 칼리타. 칼리타. 네, 칼리타 여기 쓰여져 있죠? 그리고 원추형의 이 드리퍼가 고노. 그래서 이거 외에 여러 가지 모양의 드리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2가지의 맛을 비교해 볼 거예요. 여기 드리퍼 모양에 따라서 이 페이퍼도 좀 달라요. 원추형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여기 울퉁불퉁한 울퉁불퉁. 네, 선이 있죠? 네. 네, 여기도 울퉁불퉁한 선이 있고 이 선을 이렇게 한번 접어서 여기에 맞게 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 분말이 걸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요거 칼리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그쵸? 네. 네. 요거는 밑에를 한번 이렇게 접었다가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쉽죠? 그래서 이것도 펼쳐서 여기 껴주시면 돼요. 자, 네, 이제 페이퍼를 여기 필터에 넣었으니까 분말을 한번 담아볼까요? 동렬씨 분말 좀 주세요. 오늘 이 칼리타 드리퍼랑 고노 드리퍼로 비교해서 내릴 커피는 콜롬비아 우일라 슈프리모라는 커피예요. 네, 콜롬비아의 우일라 지역에 있는 최상급의 커피를 의미하는데요. 고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제가 핑크색 스푼으로 떴죠? 한 스푼에 12g짜리 계량 스푼을 써서 여기 총 24g이 들어가고요. 칼리타는 지금 동열씨가 하고 있는데 10g씩 2스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퍼에 분말을 넣고 평평하게 다져줘요. 평평하게 해야 물이 골고루 침투하겠죠? 적당히 온도도 좀 식혀주고 서버를 따뜻하게 데워줄 겸 서버에 따뜻한 물을 한번 담았다가 다시 주전자에 옮기는 걸 할게요. 한 번 정도만 할까요? 저희 둘이 내릴 테니까 어떻게 다른지 또 내려오는 속도는 어떤지 이런 걸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고노 드리퍼는 원추형으로 생겨서 가운데에 분말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물을 주면서 커피 성분을 추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동열씨가 칼리타 드립을 할 때는 물을 전체적으로 분말에 적셔줘가지고 뜸을 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을 한 번에 부었을 때 칼리타 드리퍼에서는 벌써 밑으로 조금씩 떨어지네요. 이렇게 분말에 물을 떨어뜨릴 때 향기가 막 올라오죠? 네. 향기가 느껴지세요? 네.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내리면 좋은 점이 직접 향을 맡으면서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내리시면
집안 전체에 커피 향이 퍼지겠죠? 저도 조금씩 물을 붓기 시작하면서 서버에 커피가 조금씩 떨어지네요. 그러면 조금 물 양을 좀 늘릴게요. 여기 물을 부을 때마다 거품이 올라오죠? 네. 거품이 올라오는 거는 방금 전에 신선하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배우셨죠? 근데 이 거품이 밑으로 떨어지면 맛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기 전에 또 물을 붓고 좀 기다렸다가 또 물을 붓고 동전 크기로 물을 원을 그리면서 줬다가 멈췄다가 줬다가 거품이 내려가기 전에 또 물을 보충하고 그런 식인데 칼리타 드립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것처럼 달팽이 집 그리듯이 물을 달팽이. 늘리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내려오는 속도는 어때요? 두 개 한번 비교. 이쪽이 빨라요. 칼리타 쪽이 빠르네요. 아무래도 칼리타는 구멍이 3개나 있고 그리고 리브 아까 보셨잖아요. 네. 리브가 긴 쪽이 어느 쪽이었죠? 아, 이쪽. 칼리타 쪽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커피가 더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구멍이 3개인데다가 리브도 기니까 커피가 내려오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고노 드리퍼는 립이 짧으니까 좀 천천히 내려오는 내려. 속도가 그쵸? 좀 천천히 내려오죠.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동안 드리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의 맛을 알아볼까요? 먼저 고노 드리퍼는 리브가 짧고 추출 속도가 느립니다. 가운데 물을 점점이 떨어뜨려야 하고요. 원두에 물이 머금는 시간이 길어 바디감이 무겁고 풍미가 깊습니다. 다음은 칼리타 드리퍼. 리브가 길고 추출 속도가 빠르다고 하네요. 물은 달팽이 집을 그리듯 돌려가며 떨어뜨려지고요. 원두에 물이 머금는 시간이 짧아 바디감은 가볍고 풍미가 부드럽습니다. 내 입에 맞는 커피, 드리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어느 정도 양이 딱 추출이 되면 나머지는 다 버리시는 거예요. 밑에 진한 부분이 있고 점점 연해지니까 잘 저어서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고노 이거 따라 드릴게요. 두 개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이건 고노. 우리 아까 맛 표현할 때 어떤 거 얘기해야 되는지 배우셨잖아요. 거기서 뭐 바디 생각나세요? 입에 머금었을 때의 질량감. 그 바디가 어떤 쪽이 더 높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처음에는 뜨겁기 때문에 맛이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식혀가면서 먹어보면 어느 쪽이 좀 더 바디가 좀 강한지, 어느 쪽이 더 쓴맛이 더 강한지, 혹은 달콤하거나 신맛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칼리타하고 고노하고 비교해봤을 때 최종적으로 고노가 바디가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 빨리 떨어졌던 게 어느 쪽이었죠? 칼리타. 네. 그러니까 칼리타는 조금 가볍고 둥글고 마일드한 그런 마일드. 느낌을 하면 고노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있고 그래서 바디가 좀 무겁다라고 표현을 무겁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좀 풍미가 깊고 그런 느낌이세요? 네. 네. 풍미가. 진짜 드시죠? 네. 네, 그래서 드리퍼에 따라서 뭐 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맛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기호를 찾아서 드리퍼를 선택하시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죠. 그럼 이제 직접 핸드드립 커피를 만들어 볼까요? 신선한 커피를 준비하고 취향에 따라 드리퍼를 결정. 천천히 맛있는 커피의 향이 벌써 느껴지는데요. 여기 봤을 때 분말을 여기 담잖아요. 네. 담고 뭐 했죠? 이렇게 탁탁탁 치는 거 했잖아요. 네. 평평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여기 서버에 얹어놓고 여기를 보면서 달팽이 모양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달팽이. 네, 관 모양. 그죠? 네, 달팽이 집 모양.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한번 멈추는 거예요. 뜸 들이는 작업을 하고 똑같이 반복을 하면 되거든요. 페이퍼를 한번 접어볼 거예요. 여기 밑에를 먼저 한번 이렇게 접고, 그렇죠. 하고, 네네. 그쵸. 잘하시네요.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로. 네. 네. 이렇게 해서 드리퍼에 한번 껴볼까요? 이렇게 껴서 모양을 좀 만들어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쵸, 그쵸. 자, 준비가 됐죠? 이제 동현 씨가 분말을 준비해 줄 건데, 커피를 내리기 전에 뭐 중요한 것들이 많겠죠. 뭐 물의 온도도 중요하고, 어떤 커피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정성스럽게 내리겠다라는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리면 누가 내리든지 맛있게 내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 스푼, 계량 스푼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깎아서 한 스푼이 10g이에요. 여기. 이게 2스푼 들어가니까 우리는 2잔분을 내릴 거거든요. 여기 서버에 보시면 2인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량의 눈금이 본인이 잘 볼 수 있도록 본인 앞에 놔주시고요. 자, 제가 2스푼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해서 그쵸? 네,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머그컵에 잠깐 놔주세요. 분쇄했을 때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콜롬비아 커피는 우리 커피 맛의 표현에 대해서 좀 배우셨지만 단맛, 신맛, 쓴맛 이런 맛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맛이 확 튀고 그러지 않아서 무난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커피예요. 네, 그래서 커피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콜롬비아 커피를 권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여기 물을 여기다 한번 식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제가? 온도. 적당히 물의 온도를 적당히 맞추고 물의 그리고 온도. 이 서버가 지금 서버. 만져보시면 차갑잖아요. 네. 그래서 서버도 따뜻하게 데워줄 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온도는 맛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온도로 하면 쓴맛이 너무 강해지고 그리고 너무 낮은 온도로 하면 맛이 바디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팔팔 끓인 물을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식혀주는 거예요. 커피 내리는 물은 90도 정도로 준비해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쓴맛이 강해지고 차가우면 바디감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 꼭 기억하세요. 물은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손잡이만 꼭 잡으셔야 돼요. 동결 씨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까 제가 한 거 조금 보셨죠? 네.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받아야 되니까는 네, 따르시고 저어지고 천천히. 너무 기울이면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다시 주전자가 뜨거워졌죠? 그리고 이거 잡고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아니요. 한 번만 할까요? 그래서 여기 눈금이 눈앞에 가게끔 놓고 드리퍼 여기 서버 위에 얹어 놓을까요? 그래서 머그컵 갖다 놓고 바로 오른손으로 딱 옮길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안에서 밖으로 원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물이 종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물이 직접 종이에 닿으면 종이에 나쁜 맛이 같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한번 해볼까요? 달팽이 집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가운데서부터 천천히. 그렇죠.
네, 멈추고. 어때요? 직접 주전자를 잡아보니까? 그냥 좀 바리스타가 된 기분. 아, 정말요? 네. 바리스타 같아요, 지금. 아니, 거품이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부풀어 오르잖아요. 네. 한 2, 30초 정도 뜸을 들이는데 점점 부풀어 올라서 이 부풀어 오름이 멈출 때 정도가 대략 한 2, 30초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됐다라고 보면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쉴까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연달아서 하고 한번 쉴까요? 네, 동열 씨 봐주세요. 안에서 밖으로, 가운데서 최대한 물줄기를 얇게 다시 안으로 멈추고. 처음에 물줄기를 가늘게 하시다가 두 번째 조금 더 빠르게, 세 번째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늘려가셔야 돼요. 하고 밑에 떨어지는 양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 요 정도 떨어졌다 생각하고 한 번 더 할까요? 가운데서 안에서 밖으로 다시 안으로. 그렇죠. 고 멈추고. 여기 떨어지는 모양 보세요. 되게 예쁘죠? 방울방울 떨어지는 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별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은 밑에 그 뽑으려는 양을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자, 됐으면 재빨리 여기다가. 됐으면은 이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드리퍼를 옮기실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양손으로 하시는 게 더 위험하세요. 한 손으로 했다가 손에 떨어지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자, 그 대나무 스틱 주세요. 네, 한번 저어주세요. 핸드 드립으로 내려진 커피.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 처음으로 내려본 우리 교육생들의 첫 번째 작품. 맛이 어떤가요? 어떠세요? 신맛이 나면서 네. 무게감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처음 내렸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 한 80? 너무 후하다. 조금 가벼운 느낌. 맞아요. 제가 느꼈을 때도 태연 씨 거는 조금 가벼운 느낌, 그리고 연애 씨 거는 그래도 이 태연 씨 거에 비해서 무거운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묵직하게 잘 내리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내리셨는데. 비록 첫 번째 수업은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많은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렵긴 했지만 성취감도 있고 재밌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 처음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따라오시고 원활히 잘 진행됐던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뛰어난 열의를 막 보여주셔서 저도 덩달아 힘도 얻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다음 시간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더 즐겁고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오늘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커피의 유래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또 전설에 대해서 배웠고, 네. 그리고 또 맛, 네. 그 다음에 바디감, 농도 이런 걸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 핸드드립 네, 맞아요. 이것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 정리해볼까요? 우선 신선한 커피를 찾는 방법. 커피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로스팅한 지 3일에서 14일 이내에 먹는 것이 풍부한 풍미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커피 내리는 물은 90도로 적당히 맞추고 핸드드립 커피는 2가지 드리퍼에 따라 커피의 맛이 달라지는데요. 리브가 짧은 고노 드리퍼는 추출 속도가 느려 바디감이 무겁고 깊은 풍미를, 리브가 길고 추출 속도가 빠른 칼리타 드리퍼는 달팽이집을 그리듯 돌려가며 물을 떨어뜨리면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직접 만드는 커피. 조심스럽게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고 맛도 보고 지금 그 맛 꼭 기억해서 다음에 맛있는 커피 부탁해요. 첫 수업인데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전 시간 거에 쪽지 시험을 꼭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오시고 두 분이 시험을 경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잘 보신 분하고 점수가 안 좋으신 분하고 나눠가지고 점수가 안 좋으신 분에게는 벌칙이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오세요. 알겠죠? 벌칙 우리 못하요. 맛있는 커피, 그리고 바리스타를 향한 도전.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행복 드립 카페는 계속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만나요.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